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면접 잘 보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시때때로 면접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이 1차 면접 있고 2차 면접 있고 3차 면접 있고 인터뷰는 계속 해야 됩니다. 오디션도 봐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걸 결국은 내 어떤 말로써 저 사람을 잘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든 회사든 어떤 직종이든 결국은 합격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나 이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가 우리는 긴장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의외로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두려운데 더군다나 이 좁은 공간에서 이 한정된 시간에서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능력도 키울 수 있다. 물론 어떤 여느 전문가가 말하는 것도 당연히 그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에 어떤 외모를 어떤 잘 꾸미는 방법, 어떤 말투라든지 아니면 이 스펙을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지식적인 어떤 외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저는 어떤 심리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면접관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나를 좀 더 잘 어필을 할 수 있고 큰 실수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다음에 5가지를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이 면접관한테 우리가 잘 보여서 호감을 받으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회사를 합격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인간의 심리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나를 많이 매력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재주도 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중요한 건 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타인의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한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좋아하는 거라면 나는 판단 미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손편지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심리적인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는 너무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너무 매력 어필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뽑는 사람이 면접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관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지피지기는 100점 볼 때 결국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의 입장에선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어떤 사람을 뽑을까? S전자 상무라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을까? H자동차 인사 담당관이라면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을까? 어떤 인재를 좋아할까?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 이 어떤 디렉터라면 이 사람이라면 어떤 연기자를 좋아할까 선호할까 이처럼 결국은 이 면접관 입장에서 먼저 충분히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인재를 좋아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전략입니다. 이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심리 싸움이고 심리 게임이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타인의 마음, 즉 면접관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너무 이번에 면접 보러 오게 된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이 연습을 먼저 하지 말고 내가 결국은 그 회사의 상무예요. 인사 담당관이에요. 내가 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직접 면접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누구 씨는 이 회사에 왜 들어왔습니까? 누구 씨는 장점이 뭡니까? 누구 씨는 우리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면접관이 되어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또 우리의 생각이 알아요.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인재가 훌륭하구나. 이런 인재를 우리는 뽑고 싶겠구나라고 아니까 그때부터 그 면접관에 맞춰서 내가 준비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는 저것도 잘하고 사실은 너무 불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과하게 이렇게 매력 어필하다가 오히려 중구난방으로 이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 전문가 관점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나를 뽑아주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입장이 되어야 된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르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는 자식의 입장이 안 돼 보니까. 근데 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아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공부하는 걸 버거워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쏙 드는 사람이야. 당신 합격! 당신 마음에 들었어. 아, 당신 내 마음에 너무 좋아.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갈식 표현을 사용하자.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결론 먼저 말하자. 여러분도 이거 좀 공감이 되나요? 예전에 저는 어떤 강의나 어떤 사람한테 무엇을 설명할 때 구구절절 해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말하는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아니면 혼자 막 1분, 5분 정도 막 기억해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야야 내가 무슨 말 했냐 지금 까먹었다. 이렇게 오히려 중간에 내 어떤 논점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표현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 면접할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왜 들어왔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 어린 시절 꿈이 이랬고 내 가정 환경이 이랬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첨가를 하면 되는데 기어이 내가 20년 전에 가정 환경이 어땠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고 대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이게 만약에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듣는 사람도 짜증이 나버린다는 거죠. 하는 나도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버벅거리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때 뭐 하냐면 그때 헛소리를 하게 돼요. 이 헛소리는 결국 딴소리죠. 그래서 이 면접관은 A를 질문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B를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에 그게 되었다라면 그때부터는 끝난 거다. 그래서 최소한 먼저 결론을 내리면 한 70점은 받잖아요. 70점을 먼저 받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30점을 받아가는 전략이 낫지. 괜히 처음부터 미괄식으로 과정을 쭉 설명해서 이거 말하려다가 만약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면접관이 귀찮아서 듣기 짜증나서 아 됐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흐름을 잃게 된다. 그때 그것을 우리는 면접을 망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놓고 나서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많이 못 해가지고 몇 번 실수를 한 적이 있고 실패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두 가지 표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면접관은 점쟁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심리상담 최면을 10년 정도 했거든요. 10년 동안 많은 사람을 사실은 만나요. 어찌 보면 저 역시도 많은 사람을 면접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고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실제로 제가 뭐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이 경험과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알아 쭉쭉쭉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우울하다 그러면 왜 우울한지 쭉 이해가 돼요. 굳이 이 사람이 한 1분만 말해도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감정이나 눈빛이나 그 모든 걸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정확하게 다 보인다는 거죠. 이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점쟁이처럼 볼 수 있다. 그래서 면접관은
이 10년, 20년 수많은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면접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투나 눈빛이나 그거 하나만 봐도 그냥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나를 좀 포장하려고 하고 좋은 모습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심리 상담할 때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해도 제 어떤 눈에서는 그게 다 보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약점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솔직하지 못하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심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핑계나 이 거짓말처럼 보여지게 된다. 면접관은 나를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고 아는 상태에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그 떡밥에 걸려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또 얼버무려버리면 저 사람은 신뢰성이 없다. 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차라리 저 이거 모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시면 목숨 걸고서라도 배우겠습니다. 미처 이것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 주면 100배, 1000배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라리 당당하게 표현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자기 어떤 단점을 말할 때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어린 시절 만약에 왕따를 당했어요.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좋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저 어린 시절에 몸이 약해가지고 왕따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저는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저도 저라는 사람을 멋있게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설령 저는 이 어떤 면접에서 제가 합격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제 자신 충분히 만족스럽고 당당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자기의 장점이나 매력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이 약점이 어찌 보면 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솔직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면접관들은 그렇잖아요. 이 신입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능력이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회사에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를 그 태도,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인격이, 품성이 어떤 사람인지가 오히려 더 점수에 크게 반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대 핑계는 대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차라리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안 한 건 안 한다 그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낫다. 괜히 이 약점, 단점 어설프게 숨기려다가 또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서 그때 이 면접관의 이 촉은 딱 나오는 거죠. 아이고 저 친구 또 눈빛 흔들린 거 보니까 또 숨기고 있구나. 자신 없구나. 왠지 신뢰가 부족해. 딱 이렇게 직감으로 알아요. 그래서 면접관은 점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아무리 나를 포장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다. 차라리 알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저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당당한 승부고 인터뷰고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설프게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나를 포장한다고 해서 면접관의 호감은 절대 사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면접관들은 허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번째, 손발은 겸손하게, 말투는 날 뽑아라. 물론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제스처나 행동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어떤 회사에서 이게 면접 볼 때는 아무래도 단정한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단정하게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개인의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틱 같은. 저도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좀 그런데 예전에는 뭐 조금만 앉아있으면 손가락 우두둑 하고 이 연습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모르게 긴장해가지고 면접 보고 있는데 이거 해봐요. 아니면 자꾸 이런 연습을 한다거나 자꾸 눈을 깜박거린다거나 아니면 자꾸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 연습을 해버리면 그냥 무조건 그 면접에서는
떨어진 겁니다. 또 우리는 단정하게 있는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이거 정말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손까지는 커버했는데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실제 면접 현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긴장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런 틱 증상, 자기의 잘못된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오는 거죠. 그때 면접관은 그걸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구나, 안정되지 못하구나.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접 볼 때 자기 어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 편안한 눈빛과 이 말과 심장이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어떤 틱 증상, 안 좋은 습관이 툭툭 튀어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많이 조심하고 많이 준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의식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내가 직접 면접을 한번 면접을 이제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한번 나를 보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투는 날 뽑아라.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 자세는 겸손하지만 어찌됐든 이 면접을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저 착한 사람이에요, 저 순한 양이에요, 이런 사람을 면접관은 또 뽑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요즘은 또 말했잖아요. 제가 솔직하고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건방지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면접관 아저씨, 나 뽑아라. 나 뽑아야 됩니다. 당신은 저 같은 소중한 인재 뽑아야 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 사람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 최면을 걸어라. 자기 최면. 마음속에서 날 뽑아라. 아저씨, 날 뽑으세요. 면접관 아저씨, 저를 뽑아야 됩니다. 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당당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나를 뽑으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면접에 임해야 된다. 즉 결국은 어떤 행동거지는 어떤 공손하게 단정하게 하지만 이 말투나 이 표정에 있어서는 날 뽑아라. 날 뽑지 않으면 이 회사는 망한다. 그런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덜덜덜덜 떨려서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긴장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면접관은 좋아하지 않는다. 날 뽑아라. 날 뽑지 않으면 회사 망한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어떤 정도의 어떤 자기 최면, 긍정성, 자신감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번째, 차분하게 복명복창. 이것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배웠던 팁이에요. 저 같은 스타일은 면접을 보거나 강의나 하거나 어떤 거 할 때 생각보다 긴장을 좀 잘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순간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연습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하면 복명복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면 이 회사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S 어떤 회사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분야에 주력을 했는데 현대사회 흐름에 맞춰서 있어서는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시 당신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예, 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장점은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복명복창을 하면서 최소한 2초에서 3초 정도의 어떤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를 생각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괜히 긴장해서 바로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대한 누가 질문을 하면 예,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정중해 보이고 더 매너 있어 보인다는 거죠. 면접관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내가 말한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오히려 더 집중이 되고 더 경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섣불리 바로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복명복창을 통해서 예, 그 질문하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복명복창을 말하고 나서 답변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이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시선 처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물론 편안하게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 자리는 이 공포의 순간이 아주 무섭잖아요. 면접관의 그 눈빛이 나를 이제 마치 이렇게 제압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땅을 쳐다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어디 지원하게 된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가 자꾸 숙여져 버리면 그건 사실은 이제 이미 면접은 거의 망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두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내 두 눈으로 저 사람 두 눈을 마주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두 눈으로 그 사람의 왼쪽이든 오른쪽 눈이든 한 눈만 쳐다봐라. 그러면 훨씬 더 편해요. 두 사람하고 싸운 것 같은 느낌에서 한 사람하고 왠지 싸우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한 눈만 쳐다보면 저 면접관의 눈을 계속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면접관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내 두 눈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설령 이 한 눈만 쳐다보는 것도 저는 무서워요.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쳐다보면 돼요. 눈과 눈 사이를 쳐다보면 돼요. 이것도 도저히 불편하면 그냥 코 조금 봤다가 또 여기 봤다가 눈 봤다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요 주변만 이렇게 보기만 하도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확인하게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꼭 눈을 쳐다봐야만이 내가 저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있다고 인지되는 건 아니다. 이게 두려우면 한 눈만 쳐다봐라. 이것도 두려우면 이 눈과 눈 사이 미간을 쳐다봐라. 이것도 무서우면 여기를 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 또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면접이란 거 이렇게 정답은 없지만 다음에 이 몇 가지 어떤 심리 관점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연습한다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것도 있고 이걸 또 합격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면접이라는 관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5가지 방법을 잘 연습해 보시면 그래서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